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다시 싱가포르에 많이 비가 오고 있는데요. 토요일까지만 그렇고 다음 주부터는 간혹 비가 오고 3월 말이면 다시 건조한 날씨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일기예보 말대로 다음 주부터는 좀 적게 왔으면 좋겠네요. 댐시에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를 덮쳐서 2명이 다쳤고요. 띠용바루에서도 나무가 쓰러지면서 한 사람이 다치고 차가 망가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불 때 간혹 이런 뉴스들이 종종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렇게 나무들이 많은 지역에 외출하는 것을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콘도와 HDB 월세가 1월에도 올라갔다고 뉴스가 나왔는데요. 작년 1월에서 올 1월까지 평균 33% 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날이 나중에 올지 모르겠는데요. 오더라도 예전만큼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리칸유 전 총리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언장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 유언장, 제일 마지막 유언장이 7번째 유언장이었어요. 계속 그거를 수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유언장에 사인을 할 때 거기에 관련된 변호사가 바로 리칸유 총리의 2번째 아들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언으로서 리칸유 총리 생가를 허물라라는 게 유언장에 담겨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6번째까지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허물라고 했다가 중간에는 또 그걸 뺐다가 했었는데 마지막 7번째 유언장에서 허물라고 했는데요. 유언장에 대해서 같이 일하던 변호사랑 하지 않고요. 갑자기 마지막 유언장에 2번째 아들의 부인이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불만을 촉발시켰고요. 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 징계재판소가 소집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재판부는 이 사건들을 변호사들의 위법행위를 다루는 최고 징계 기관에 보냈어요. 그래서 3명의 판사들로 구성이 된 법원에 회부가 됐는데요. 법원과 재판부 모두 둘째 아들인 리생양과 리 여사가 그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사법 절차를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서 목요일 날 둘째 아들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2020년에 그들은 2013년 유언에 대해 내 아내를 기소했다. 내가 진짜 목표였고 가차없는 공격이 계속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경찰이 2021년 10월 불심 검문을 해서 이 부부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고 2022년 6월 부부에게 인터뷰에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들한테 도움을 주기로 동의했지만 그런데 이제 다른 날짜를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2년 7월로 조정이 됐었는데 여기 참여하지 않고 해외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지금 싱가포르에 없나 봐요. 부부가요. 그때 떠나서 아직까지 싱가포르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생 총리의 동생인 리생양은 지금 대통령 선거가 9월 달에 열릴 거거든요. 싱가포르에서요. 거기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에서는 이 둘째 아들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19조 2항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자격이 되려면은 대통령 선거위원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실하고 인격적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재판에서 받은 게 선서를 나는 거짓 증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라는 판결을 예전에 받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 부적합하다라고 걸고 넘어지면 얼마든지 대통령 후보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걸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싱가포르 월요일 의회에서요. 야당 대표가 싱가포르 시민권이나 영주권, 그러니까 PR이나 시티즌 받는 거요. 평가 기준에 영어 시험을 포함시키자고 제안을 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대부분 유럽연합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PR이나 시민권 같은 거를 줄 때 꼭 본인들의 공식 언어의 숙련도 정도를 확인을 하고 준다는 거죠. 앞으로 영어 못하면은 PR이나 시민권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언젠가는 이렇게 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700개 이상의 패밀리 오피스가 싱가포르에 있다고 하는데요. 패밀리 오피스가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자산 관리 자문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계획 및 투자 관리 외에도 예산 책정, 보험, 자선 기부, 부의 이전 계획, 세금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해요. 아시아 최고 부자인 인도 재벌 무케시 안바니도 지난해 싱가포르에 패밀리 오피스를 열었고요.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그리고 미국 헤지펀드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 영국의 억만장자 다이슨 회장님 제임스 다이슨도 싱가포르에 패밀리 오피스를 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는요, 7월 3일부터 비닐 봉투 하나당 5센트의 요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페어프라이스에서 팔던 모리슨 브랜드의 칠리 플레이크에서 하얀색 애벌레가 병원에서 발견돼서 매장에서 모두 치워졌다고 하는데요. 조미료를 사기 전에 병원을 꼼꼼히 보고 사야 할 것 같습니다. 렉스 그릴드 대합 쪽에도 카디움 레벨이 너무 높아서 리콜 조치를 당했는데요. 통조림 음식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동영상으로 이걸 봤는데요. 학생이 학교가 늦었는지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길을 건너기 위해서 도로로 뛰어들었는데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차가 학생 앞을 정말 쌩 하고 지나갔어요. 소년이 너무 놀라서 다시 뒤로 뛰어왔고 건널목을 이제 건너려는 사람들이 소년을 진정시키면서 함께 건너주었거든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아이들한테 신호등이 바뀌어도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꼭 확인을 하고 건널 것을 당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13살 소년이 사라져서 경찰이 찾고 있는데요. 벌써 이런 뉴스가 2주 동안 4번이 있었어요. 벌써 4명의 학생들이 사라졌다는 얘기인데요. 그 전에도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뉴스만 나오고 제가 찾았다는 뉴스를 못 봤거든요. 얼른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바랍니다. 1월 달 이후로요. 59명의 피해자가 또 14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해요. 어떻게 손해를 봤냐면요.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동안 컴퓨터가 바이러스 또는 스파이웨어에 감염됨을 알리는 팝업 경고가 뜬대요. 보통은 드라마쿨과 olevod.com과 같은 영화나 비디오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이러한 팝업 경고가 나오는데요. 이 경고를 클릭을 하면 화면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고 큰 삐 소리가 동반된다고 합니다. 팝업 메시지에는 기술 지원을 위한 연락처 번호도 포함되는데요. 65로 시작한 번호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전화를 걸면 기술 지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꾼들이 피해자들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팀뷰어와 같은 원격 액세스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지시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2014년 보타닉 가든에 아모르포팔루스 파에오니폴리우스라는 꽃이 심어졌대요. 그러니까 화초가 심어졌는데, 근데 모든 식물은 이 학명이 있고 또 커먼 네임이 있잖아요. 이 식물의 커먼 네임은 엘리펀트 풋 얌이에요. 근데 이거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꽃을 피우고요. 꽃이 피면은 아무리 길어야 3일까지밖에 꽃이 안 펴져 있대요. 보통은 하루 만에 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꽃이 또 동물 부패하는 그런 악취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왜 우리 엄청나게 큰 꽃인데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꽃 있잖아요. 그 꽃처럼 악취를 뿜나 봐요. 야생동물 사진 작가가 분이 한번 보타닉 가든을 산책을 하다가 멀리서 이 꽃 모양을 알아보고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으러 가신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토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의 커먼 네임이 엘리펀트 풋 얌이라고 했잖아요. 밑에 뿌리 식물인 거잖아요. 타로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요.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 리틀 인디아 가시면은 야채들 파는 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틀 인디아 투어 한번 참여해 보세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한 여성분이 보타닉 가든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아이스크림을 버리러 쓰레기통에 이제 아이스크림 껍데기를 버리러 쓰레기통에 간 사이에 가방이 조금 열려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조금 열려 있는 가방에 손을 집어넣고 원숭이가 항우울제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알약을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건데, 그리고는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알약 2개를 먹었다고 해요. 저는 보타닉 가든에서 원숭이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주로 맥리치 레저버 쪽은 있었는데 보타닉 가든에도 원숭이가 있나 봅니다. 캐나다 커피 체인점인 팀 호든스가 올해 말에 싱가포르에 매장을 연다고 합니다. 콘택트 렌즈를 낀 채 40분간 낮잠을 잔 후 시력을 잃은 사람이 있는데요. 깨어났을 때 왼쪽 눈은
이렇게 피가 막 고여 있었대요. 그리고 시력이 점점점 안 좋아졌는데 자주 콘택트 렌즈를 낀 채 잠을 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불편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결국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갔더니 희귀하지만 영구적으로 시력을 상실할 수 있는 어떤 심각한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칸타모에바 케라티스라는 바이러스래요. 이 바이러스는 토양, 먼지, 호수와 같은 민물에서 발견되는 육식 기생충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런 게 눈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는 매년 100만 명의 콘택트 렌즈 사용자 중에서 약 2명이 감염에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흔한 건 아닌데 걸리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일본 서부 후쿠오카 현에서 158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 여관인 다이마루 배소의 온천에서 1년에 물을 2번만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 박테리아 수치가 허용치의 3,7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지역 규정에 따르면 물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갈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목욕탕 물 하루에 한 번씩 갈잖아요. 이거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일본 가시면 온천에 가시는 게 그닥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08명의 한국 불교 순례자들이 세계 평화를 위한 1167km 순례길을 인도에서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요. 부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거라고 해요. 인도와 한국의 외교 관계가 올해가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인도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분들이 인도에서 굉장히 히트한 노래와 댄스를 이렇게 틱톡 같은 데에다가 올렸는데 그게 또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고 하네요. BTS의 진이 군대 입대 후 처음으로 인스타에 올린 사진이 엄청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얼른 모두 다 군대 잘 무사히 다녀오고 다시 공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